줄거리는 2013년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다. 이상한 병이 전 세계로 퍼질 때 사람들을 끔찍하게 만든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공포. 밖에 나가려는 사람은 몇 초 안에 죽는다. 이 때문에 모든 도시의 거리들이 완전히 비어있다. 밖에는 아무도 없다. 마르코스 외에는 3달 동안 직장에서 살고 있다. 회사 음식을 먹고 동료들을 돕고 있다. 주차장에서 구멍을 파다. 지하철과 연결될 수 있는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차 창문을 깬 것을 알아차리다. GPS를 훔치기 위해서 그를 화나게 하다. 그리고 더 힘차게 파게 만들다. 결국 이것은 좋은 결과를 낳다. 그 덕분에 마침내 벽을 뚫고 건물에서 안전한 출구를 찾다. 이봐. 너라면 어떻게 할래? 길거리를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다면? 걸으면 즉시 죽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영화, 내가 요약하려는 영화는 로스 얼터모스 다이어스라는 제목이다. 영어로는 더 라스트 데이즈. 스페인 영화로 서스펜스와 SF를 결합한 작품이다. 가장 불안감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로 생존을 시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채널 구독을 권한다. 벨을 활성화해 좋아요를 눌러 최고의 요약을 받아. 지금 모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물건을 모으려고 줄을 서는 동안 마르코스는 참을 수 없어. 그의 감독 중 한 명이 엘리케가 가방에 GPS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차려. 마르코스는 결심해 그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물어보기로. 엘리케는 따로 대화하는 것에 동의해. 마르코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한 마르코스는 엘리케를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기 시작한다. 몇 달 전 그 남자는 회사에 제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되었다. 그리고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직원들을 다룰 때 필요할 때 2번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고한다. 그가 마르코스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는 마르코스가 프로젝트를 너무 오래 끌었다고 불평했다. 프로그래밍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듣기 싫어하고 그에게 확실한 마감일을 줬어. 그는 이달 말까지 끝내야 했어. 아니면 해고될 거였어. 마르코스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프로그램 작업을 했어. 그리고 매 순간 더 긴장했어. 작동하지 않을 때 그의 파트너 줄리아가 그녀와 친구 안드레아가 가게를 닫고 있다고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그리고 마르코스는 저녁 식사에 맞춰 갈 거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의 컴퓨터가 블루스크린으로 멈췄어. 그래서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됐어. 그가 마침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웃이 문을 열고 있는 걸 봤어. 그가 도착하는 걸 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그의 파트너는 이미 저녁을 먹었어. 그녀가 가게를 위해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걸 발견했어. 인형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 간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아이를 가지자는 주제를 꺼냈어. 그리고 마르코스가 대답했어.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날 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어. 그래서 TV를 봤어. 뉴스에서는 한 젊은 캐나다인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촬영했어. 6개월 동안 집 안에만 머물렀던 후에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직장에서 모두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어. 마르코스의 동료 로비라를 긴장하게 만들며 떠나게 함. 그 지역을 불안하게 떠남. 다른 동료가 며칠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했다고 말함. 현재로 돌아옴. 마르코스가 엘리케에게 자신의 파트너를 찾고 싶다고 말함. 지하철 터널을 제대로 탐색하려면 GPS가 필요하다고 말함. 휴대폰 신호가 끊겼기 때문 휴대폰이 더 이상 신호를 잡지 못함. 엘리케에게 거래를 제안함. 마르코스를 그의 동료에게 데려가면 리베라의 사물함에서 가져간 모든 물품을 주겠다고 함. 처음에는 엘리케가 거절하지만 곧 마음을 바꿈. 마르코스가 도난당한 GPS에 대해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자 직장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두 남자는 지하철 터널로 들어가. GPS는 잘 작동하고 있음. 하지만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꺼둔다. 지하철 노선도로 임시로 길을 찾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총소리까지 들린다. 그래서 서둘러 역에 도착한다. 역은 생존자들로 가득하다. 갑자기 한 소년이 엘리케의 GPS가 든 가방을 훔친다. 그와 마르코는 역 안에서 소년을 쫓기 시작한다. 계단을 오르고 불길을 피하며 추격한다. 결국 개찰구 뒤쪽 구역에 도달한다. 소년은 형을 포함한 3남자와 합류. 형은 전직 경찰관, 그리고 총을 소지. 도시 밖이 마침내 정전되기 시작할 때 경찰관이 그들을 무릎 꿇게 함. 형이 배낭에서 GPS를 찾는 동안 그 후 마르코스의 가방도 가져가려고 다가감. 역 안의 불빛도 꺼질 때 엘리케가 경찰관에게 달려들. 그리고 총을 두고 싸움. 마르코스가 소년을 쓰러뜨리고 GPS를 되찾는다. 땅에 떨어져 화면이 깨진 후
가방을 안전하게 품에 안고 마르코스는 기둥 뒤에 숨는다. 엘리케는 경찰에게서 총을 빼앗고 그를 죽인다. 파트너에게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힌 후 마르코스와 합류하여 함께 도망친다. 쉽게 군중 속에 섞인다. 어둠 덕분에 이제 이곳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들은 계단에 멈춘다. 엘리케의 손에 난 상처를 붕대로 감기 위해, 그리고 떨어진 후 GPS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행히도 여전히 작동한다. 마르코스는 엘리케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버려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엘리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한다. 마르코스는 며칠 전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다시 고립된 아침. 출근하려고 아파트를 나서던 중 이웃집에서 많은 파리 소리가 들림.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들어감. 아파트 전체가 쓰레기 봉투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함. 기침이 나올 정도로 끔찍한 냄새가 남. 이웃이 그를 발견하고 칼로 공격함. 왜 들어왔냐고 물으며 전에 자신에게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리고 그의 이름도 몰랐어. 마르코스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물었어. 그 남자가 말했어. 몇 달 동안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다고. 시도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었어. 나중에 마르코스는 일하러 갔어. 거기서 로비라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걸 봤어.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해고된 후 집에 가지 않았어. 마르코스는 로비라가 저항하려고 하는 동안 그들을 따라갔어. 경비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실패. 그는 즉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 마르코스가 경비원들에게 그를 돕고 다시 안으로 데려오라고 했지만 이미 늦음. 리베라가 이미 죽음. 나중에 마르코스가 리베라의 사물함을 확인. 생존에 유용한 여러 물건을 발견. 손전등, 가스통, 몇 개의 통조림 같은 것들. 밤이 되자 그는 율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함.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함. 상황이 꽤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함. 율리아는 그를 진정시키려 함. 그리고 둘은 결국 가까워짐. 현재로 돌아와 마르코스는 낮잠에서 깨어남. 그리고 엘리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음. 그래서 그는 엘리케가 자신을 혼자 두고 떠났다고 생각함. 하지만 곧 엘리케가 돌아옴.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남. 그는 GPS 장치를 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두 사람은 다시 지하철 터널로 돌아간다. 마르코스는 계속해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엘리케가 가고 싶어 했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르코스는 또한 엘리케가 항상 모든 것에서 씨앗을 저장하는 것을 알아챈다. 특히 사과에서. GPS를 사용한 지 얼마 후 하수구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함. 다치지 않고 안으로 몸을 던짐. 물이 낙하 충격을 완화해줌. 장치를 다시 사용해 올바른 경로를 찾음. 결국 건물 아래로 도달함. 마르코스의 아파트가 있는 곳. 들어가기 위해 아주 간단한 계획을 세움. 천장 파이프에 가스통을 매달기로 함. 천장에 있는 권총으로 쏴서 폭발시키는 계획. 엘리케가 먼저 시도함. 하지만 손이 다쳐서 놓침. 마르코스가 시도하기로 결정함. 하지만 처음에는 놓침. 소음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남. 두 번째 시도에서 목표를 맞춤. 폭발이 너무 강해서 그를 땅에 쓰러뜨림. 엘리케가 그를 일으켜줌. 둘이 부서진 조각들을 통해 올라감. 그리고 구멍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역처럼. 집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의 옛 이웃들은 여전히 같은 곳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코스의 아파트 문은 잠금 장치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그들은 눈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을 통해 그들을 보고 있었다. 이것은 마르코스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는 소리치고 문을 밀기 시작했다. 문을 잡고 있는 남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중. 남자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르코스가 얼굴을 긁음. 남자가 물러남. 마침내 자신의 집에 들어감. 남자가 칼로 위협함. 엘리케가 총을 꺼냄. 서로를 응시함. 남자의 아내와 딸이 나타날 때까지 소녀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음. 그들은 갈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점거했다. 두 남자가 무기를 내린 후 마르코스는 그곳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다. 벽에서 줄리아의 사진을 꺼내 그들에게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그들은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맹세했다. 그 후
그들은 집 전체를 뒤졌다. 엘리케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먹을 준비가 된 죽은 비둘기들이 있었다. 쓰레기통에 있는 오래된 팝콘 봉지. 그는 그곳에서 씨앗을 꺼냈다. 그는 또한 부엌에서 칼을 꺼냈다. 한편 마르코스는 줄리아의 작업대로 갔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인형을 찾은 후 그는 소녀가 그린 그림을 꺼냈다. 그리고 종이를 뒤집었다. 구석에 의사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것은 초음파 이미지였다. 줄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걸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부터 그는 전혀 몰랐다. 마르코스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때를. 그들은 질병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공황이라고 불렀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침착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삶을 계속하라고 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행동했고 그게 마르코스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짜증을 냈다. 뉴스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는 모든 것이 얼마나 여성들의 무책임함 때문인지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줄리아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여러 해 동안 했던 모든 변명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매우 슬퍼하며 울었다. 그녀는 달려가서 욕실에 스스로를 가뒀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르코스가 문 너머로 그녀에게 말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일을 하러 떠났다.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알아챘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줄리아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안드레아가 그녀의 전화를 받았다. 줄리아가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 그 순간 절망에 빠진 마르코스는 돌아가기로 결심함. 특히 전화기와 근처 텔레비전의 신호가 끊긴 후 바로 거리로 나갔을 때 그는 아프기 시작함. 그래서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기에 머물러야 했음. 현재로 돌아와서 구름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함. 마르코스와 엘리케가 가족이 물을 모으는 것을 돕기 위해 달려감. 오래된 들것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도시 전역의 주민들이 양동이를 지탱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있음. 비 아래에서 용기들을 물 저장소를 채우기 위해 밤이 되면 엘리케가 빗자루 손잡이를 사용하여 2개의 창을 준비함. 마르코스가 채우는 동안 그들이 모은 물로 여러 병을 채움. 그는 줄리아의 장난감을 배낭 안에 넣어둔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하수도 터널로 돌아간다.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한다. 마르코스는 쇼핑센터로 가고 싶어 한다. 줄리아가 일했던 곳에서 그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하지만 엘리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약속은 그를 건물로 데려가는 것뿐이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거기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엘리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꺼내 줄리아가 아직 살아있는지 큰 소리로 물어봐. 마르코스를 매우 화나게 만들어 그가 엘리케 위로 몸을 던지게 해. 혼란 속에서 싸우게 돼. 엘리케는 칼을 떨어뜨리고 마르코스는 손전등을 떨어뜨려 손전등이 땅에 떨어지면서 부서져. 둘은 싸움을 멈춰. 마르코스는 엘리케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이 그의 아내와 아이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런 다음 엘리케 마침내 병원 델마르에 도착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곳, 뇌졸중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후 그는 또한 마르코스에게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GPS 장치는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마르코스는 생각한 후 동의한다. 두 사람은 교회 안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는다. 장소를 탐험하는 동안 라이터와 술이 담긴 유리잔을 발견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함. 나무 조각들과 함께 불을 피움. 빛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들인 듯함. 근처에서 소리가 들림. 창을 들고 무엇인지 보러 감. 교회 뒤에서 발견한 것은 큰 놀라움임. 바르셀로나 동물원에서 탈출한 곰. 곧 두 사람을 쫓기 시작하는 곰. 마르코스가 터널 계단에 거의 도착했을 때 엘리케가 넘어졌다는 것을 본다. 곰이 그 위에 있다.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창으로 동물을 찔러서 떼어낸다. 엘리케는 다시 불로 달려간다. 곰을 멀리하기 위해 횃불을 밝힌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곰이 계속 다가온다. 두 사람을 문 쪽으로 밀어붙이고 밖으로 나가는 문으로 이끌려는 순간 마르코스가 아이디어를 떠올림. 엘리케에게 횃불을 떨어뜨리라고 요청함. 이 일이 일어날 때 곰이 그를 덮치기 위해 기회를 잡음. 마르코스는 창을 겨누고 기다림. 곰이 창에 찔리게 만들. 두 사람은 웃음을 멈출 수 없음.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임. 곧이어
그들은 불에 구운 공고기를 음미하고 있다. 엘리케는 마르코스가 GPS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를 해고했을 거라고 고백한다. 그가 일을 제 시간에 끝냈더라도 말이다. 이런 고백은 둘을 더 크게 웃게 만든다. 엘리케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신이 죽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몇 가지 그가 여전히 그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것들. 마르코스는 그에게 대답해 줄리아에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어. 그는 단지 아이를 돌보고 보호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 그 두려움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화되었어. 몇 시간 후 그들은 터널로 돌아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가족을 만나. 그리고 마주쳐. 오는 가족을 한 사람이 부상당함. 그래서 그들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함. 하지만 나쁜 소식을 받음. 소문에 따르면 델마르 병원이 엘리케의 아버지가 있던 곳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함. 엘리케는 가장 가까운 문으로 달려가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오름. 도시를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층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소문을 확인한 병원이 정말 불타고 있었음. 살 이유가 더는 없다고 느끼는 엘리케. 의자를 던져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려 함. 하지만 마르코스가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함. 엘리케는 동의하지 않음. 그래서 마르코스에게 미래의 아기를 위한 씨앗을 주며 떠나라고 말함. 다시 터널을 지나간 후 마르코스는 마침내 쇼핑몰에 도착함. 시체들로 가득한 주차장을 통해 들어감.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무시하고 줄리아의 가게로 달려간다. 하지만 안드레아의 어머니의 시신만 발견한다. 매우 절망에 빠져 모든 서류와 노트를 뒤진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다. 모든 것을 바닥에 던지고 울기 시작한다. 거울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때까지 먼지를 닦아내고 안드레아가 어머니에게 남긴 메시지를 발견한다. 말하기. 그들이 모레 슈퍼마켓 구역에 갇혀 있다고. 마르코스는 그 구역으로 서둘러 간다. 그곳은 위층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폐쇄된 상태였다. 보호를 제공하는 남자들이 활과 화살로 마르코스를 위협한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저 임신한 여자친구를 찾고 싶을 뿐이라고. 남자 중 한 명이 뒤로 간다. 임신한 여자가 줄리아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마르코가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다. 갑자기 그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나타난다. 마르코가 일으킨 혼란을 이용해 시장을 침입하고 음식을 위해 싸운다. 두 그룹 사이의 충돌 동안 마르코스도 가게에 들어가 줄리아를 찾으러 감. 하지만 결국 안드레아를 찾게 됨. 안드레아가 그에게 줄리아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의료 약속을 위해 비아 라야타나로 떠난 날이라고 말하. 비아 라야타나. 그리고 가까이 오는 공격자를 발로 차고 마르코스를 가까운 출구로 데려감. 하지만 위에서 떨어진 불타는 나무 조각이 그들 사이에 떨어지면서 두 사람은 결국 갈라짐. 바로 그들 사이에 안드레아는 불과 출구 사이에 갇히게 됨. 문을 여는 데 성공함. 마르코스는 뛰쳐나가라고 말함. 하지만 용기가 없어 그러지 못함. 결국 죽게 됨. 천장 조각들이 그녀 위로 떨어지면서 마르코스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음. 반대쪽으로 달려감. 하지만 침입자 중 한 명에게 공격당함.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던 그가 거의 찔릴 뻔했을 때 갑자기 엘리케가 나타나서 그 남자를 던져버림. 그리고 마르코스를 일으켜줌. 이미 그의 도움이 필요할 줄 알았다고 말함. 공격자는 떠나지 않고 빠르게 돌아옴. 엘리케의 배를 찌르려고 함. 엘리케는 그 남자를 밀어냄. 하지만 그를 창으로 찌르려 할 때 그가 겁먹은 소년이라는 걸 알게 됨. 그래서 그를 다치게 하지 않기로 결정함. 상처가 심각하지 않은 척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함. 엘리케, 마르코스에게 몰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함.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빨리 하수도를 다시 지나감. 천장에 난 구멍을 찾을 때까지. 누군가 만든 구멍을 통해 올라가면 영화관 안으로 들어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음. 마르코스가 유리문으로 간다. 그리고 관찰한다. 의료 사무실이 길 건너 비아 레타나에 있다는 것을. 비아 레타나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한다. 계단을 올라가 창문을 통해 본다. 줄리아를 찾을 수 있는지 보려고 노력한다. 다른 건물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녀를 찾아내고
이 순간이 오자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며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녀도 자신을 보길 바라며 처음에는 그녀가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르코스의 전략이 효과를 보는 듯하다. 줄리아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마르코스는 줄리아에 대해 엘리케에게 말하려고 계단을 내려가지만 극장에서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그를 발견한다. 그는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상처의 붕대를 감기 위해서. 하지만 엘리케는 허락하지 않는다. 자신의 시간이 왔다고 말하며 마지막 말은 마르코스에게 울지 말라는 부탁이다. 그리고 길을 건너 가족과 함께 있으라고 한다. 마침내 그 순간 엘리케는 죽는다. 마르코스는 잠시 멈춰서 그를 위해 온다. 그가 부탁한 일을 하기 전에 그와 줄리아는 각자의 문에 도착한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마르코스가 마침내 길 위에 발을 내딛는다. 곧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뒤에서 피가 나고 걷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줄리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땅에 쓰러진 후에도 나머지 거리를 기어간다. 매우 밝은 흰빛이 주변에서 보이는 유일한 것이 된다. 갑자기 줄리아의 얼굴이 그의 위로 나타나 빛이 사라질 때 마르코스는 자신이 길을 건너는데 성공했음을 깨달음. 건물에 도착해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음. 그 커플은 그곳에 머무름.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함. 빗물을 모으고 엘리케가 준 씨앗을 심음. 그들의 아기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남. 그리고 걸음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는 혼자 밖으로 나간다. 아이들이 공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 년이 지나고 주변을 걷는 젊은이들의 무리가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마르코스와 줄리아는 소년이 그들과 함께 가도록 결정한다. 그가 세상이 어떤지 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밖이 어떤지 그리고 어쩌면 사회를 다시 세울 기회를 가질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게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에 몇 점을 줄 것인가? 내가 왜 말했다고 이해하니? 이게 생존에 관한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배를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 새로운 요약 알림을 받기 위해 다음 요약 때까지